엉망뉴스입니다. 이번 주 스타트업 투자 소식과 작년 티몬 위메프 사태 이후 기업 회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 새롭게 등장한 인수자에 대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투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스타트업 두어스가 100억 원 투자 유치에 성공했는데요. 베이스 벤처스와 한국 투자 파트너스, 그리고 IMM 인베스트먼트, 뮤렉스 파트너스 등이 이번 투자에 참여했는데요. 여기서 베이스 벤처스는 2018년 2월에 설립된 한국계 벤처 캐피탈로 지난 엉망뉴스에서 얘기 드렸던 두이스 투자사이기도 하고 24년 1월에 두어스 플랫폼이 출시되기 전에 투자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출시 전 투자를 했던 이유 중에 가장 주요한 원인은 먼저 두어스를 설립한 공동 창업자들이 기존의 스타트업 씬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인데요. 왓챠의 공동 창업자인 원지연 대표가 에이블리의 기술 총괄이었던 김유준 이사와 2023년에 설립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아이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인플루언서가 착용하거나 사용한 제품의 정보를 팔로워들이 쉽게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개 서비스로 인플루언서는 평소대로 본인이 SNS를 운영하면서 추가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고 브랜드는 개발자 없이 자사몰과 두어스에서 만든 GBGO라는 플랫폼에서 자동 연동이 돼서 인플루언서가 자사 제품을 태그하도록 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대표 백그라운드 덕분에 두어스는 현재 29cm의 전 프로덕트 디자인 팀장 그리고 에이블리의 전 프로덕트 오너 등 다양한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GBGO는 인플루언서가 착용한 아이템을 팔로워들이 물어볼 때 사용하는 정보 좀요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GBGO 장점은 인플루언서가 이 GBGO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 따로 신경 쓸 것들이 많지 않아요. 개인이 원래 사용하고 있었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영상들을 자동으로 GBGO 어플 내에서 올려주고 컨텐츠 내에서 착용한 제품들을 자동으로 태그를 달아줘가지고 사실상 최소한의 노력으로 다른 수익원이 생기는 방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창작자에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유통사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들에게 본인의 제품을 좀 더 쉽게 홍보할 수 있고 본인이 자사몰의 제품에 맞는 인플루언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GBGO 내에 있는 인플루언서들과 바로 컨택하고 바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GBGO 이용 기업은 지난 24년에 서비스 출시 당시에 20개만 있었는데 8개월 정도 지난 현재 400여 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원지연 두어스 대표는 이번 투자를 통해서 해외 창작자와 국내 업체들을 연결하는 해외 사업도 도전할 예정이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창작자와 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투자 소식이었습니다. 네, 물루님. 이번 주에도 아주 흥미로운 스타트업 투자 소식이 있네요. 네. 뭔가 마케팅 솔루션 사업자가 이 정도 금액의 투자를 성사시킨 걸 잘 못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특별한 사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 투자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이게 단순히 연결해주는 플랫폼인데 왜 이렇게까지 큰 금액으로 투자를 받았지 궁금해서 어플을 좀 봤는데 확인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29cm나 아니면 네이버 쇼핑도 그렇고 지금 쇼핑 콘텐츠로 접근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콘텐츠 네. 자체도 많이 만들고 있고 근데 여기는 아예 그냥 플랫폼 내에서 새롭게 쇼폼을 만든다기보다 기존에 있는 거를 바로 가져와서 좀 더
빠르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쇼핑몰,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새로운 쇼핑몰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차이점이 경쟁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이 지비지오 자체가 단독의 플랫폼인 거죠? 맞아요. 그냥 커머스 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네, 맞아요. 커머스 몰인데 그 콘텐츠 자체를 자기들이 직접 생산한다기보다는 원래 개인이 만들었던 콘텐츠를 그냥 모아주는 느낌이에요. 아, 약간 기존의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던 네, SNS에 있는 콘텐츠 소스로 맞아요. 멀티 유즈 할 수 있게 그쵸. 재생산을 해주는 거네요. 자동화해서. 맞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딱 들어가 보고 놀랐던 게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플랫폼인데 팔로워 수가 굉장히 많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 아이디랑 동일한 뭐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있는데 그 팔로워 수를 표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러면 네. 들어가서 보셨을 때 네. 거기에 올라오는 콘텐츠들이 네. 소비자의 입장에서 구매로 연결될 만큼 매력적인가요? 사실 이게 기존에 있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쇼츠에 있는 콘텐츠랑 아예 동일하다 보니까 이 콘텐츠로부터 이끌어지는 구매력이 있다기보다는 아예 그 콘텐츠들을 다 모아두고 그리고 바로 제품 구매를 할 수 있는 링크들을 다 달아두니까 쇼핑을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와서 다른 쇼핑 외의 콘텐츠 말고 쇼핑 관련된 콘텐츠만 볼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쇼츠를 넘기다 보면 저희가 쇼핑 관련된 그런 인플루언서 콘텐츠가 뜰 때도 있고 아니면 다른 종류 콘텐츠가 뜰 수도 있는데 여기는 네. 구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콘텐츠들만 뜨다 보니까 뭔가 쓱쓱 넘기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왜 여쭤봤냐면 네.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원래 핵심은 네. 그 인플루언서들을 어떤 지지층이라고 할까요? 라이트한 팬덤이라고 해야 되나? 그 네. 인플루언서의 취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층이 네. 그 인플루언서가 사용한 제품을 보고 따라서 사는 데에 가장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너무 광고 티가 나는 거를 안 좋아하기도 하고 뭔가 자연스럽게 일상 컨텐츠에 녹여서 보여주는 그런 게 요즘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뭔가 내가 팔로워라면 이미 원본 영상은 그 인플루언서 채널 가서 보고 있었을 테니까 네네. 뭔가 재생산된 걸 보기 위해서 이 지비지오를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플랫폼이 어디서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힘을 발휘할 수 있지? 하는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도 분명 있는데 콘텐츠를 재사용하지만 그 플랫폼 내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가격 책정을 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채널에서 구매하지 못했던 가격으로 지비지오에서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구매로 전환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공구하던 제품들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공구 제품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룩북 느낌으로 찍어서 그 링크가 다 달려있기도 하고 화장품도 있나요? 제가 쓱 봤을 때는 가방이랑 의류 중심이었거든요. 뭔가 좀 컬렉션 느낌으로 맞아요. 여러 가지 구성이 중요한 류의 제품들을 파는 걸 수도 있겠네요. 온라인 편집샵 같은 느낌으로다가.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인스타그램으로만 만약에 구입을 한다고 치면은 내가 팔로우하는 그 인플루언서들이 광고하는 제품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오니까 다 뜨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걸 계속 쓱쓱 보면서 룩북 보는 느낌으로 보다가 그 태그를 누르면 구매창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뭔가 숏폼 영상으로 쇼핑하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말씀 들으니까 네. 영상 버전 무신사 같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저도. 그럼 뭔가 패션 카테고리에 지금은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나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서비스를 또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티몬의 매각 소식을 공유를 드릴게요. 오아시스, 새벽 배송 서비스로 유명한 오아시스가 티몬 인수에 나서면서 티몬 매각이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아시스는 3월 6일에 티몬 매각 측과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조건부 인수 계약을 맺었고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공개 입찰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후에 최종 인수자를 확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오아시스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가 나타날 경우 최종 인수자가 바뀔 수도 있지만 오아시스한테 경쟁 업체의 조건을 맞추면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현재 인수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뉴스를 보면서 저희가 엉망 스터디 때 TMF 사태에 대해서 다뤘었잖아요. 네. 그게 작년 하반기, 작년 여름 정도였을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 타임라인을 한번 쭉 짚어봤어요. 작년에 그렇게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9월에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그 법정 관리인이 선정이 되었고요. 또 조사위원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조사위원인 그 이와이 한영회계법인이 티몬에 대한 실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보고서가 12월 말에 발표가 됐는데 네. 티몬하고 위메프 모두 청산 가치가 계속 기업 가치보다 더 높게 나왔다고 해요. 청산 가치랑 계속 기업 가치가 각각 뭐냐면 청산 가치는 말 그대로 이 기업을 당장 청산했을 때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가치인 거고 그게 이제 티몬의 경우는 136억 원 정도로 산정이 됐고 계속 기업 가치는 말 그대로 이 기업이 계속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기업들 가치 평가하잖아요. 네. 그 방식으로 했을 때의 기업 가치인 건데 계속 기업 가치는 마이너스 928억 원이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네. 네. 이게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사업을 계속했을 때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게 나오는데 이렇게 티몬처럼 청산 가치가 더 높게 나온 경우는 당연히 청산을 하거나 또는 이제 매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TMF 측은 계속해서 매각을 검토해왔고 인수자를 접촉을 해왔어요. 그 티몬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이 누가 있을지. 네. 그래서 몇몇 곳들이 관심을 보였었고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곳 중에 국내 기업 밝혀지지 않은 2곳도 있었고 이제 중국 기업도 있었어요. 중국의 중핵 집단 유한공사 CNNC라고 네. 중국 국영 원전 업체가 인수 의향서를 제출을 했었다고 하네요. 오, 엄청 특이하네요. 그쵸. 네. 이게 Q10 계열사라서 인수를 검토한 건지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그랬었다고 하고 계속해서 인수 희망자를 찾아왔는데 사실 적합한 인수자를 찾지 못해서 근데 티몬은 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그 절차에 맞춰서 뭔가 제출해야 하는 기한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계속해서 연장 신청을 하면서 한 2월까지 버텨왔었나 봐요. 그래서 도저히 안 나오면은 이거 그냥 공개 입찰을 해야겠다 하던 중에 네. 오아시스가 인수 등장을 해서 이제 오아시스와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킹 호스 방식의 조건부 인수 계약을 맺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개 입찰이 진행되던 중에 인수 의향을 밝혔던 중국 CNNC가 불참하겠다라고 기존 입찰 참여 계획을 철회해서 네. 지금은 오아시스가 최종 인수자로 확정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아시스는 왜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사실 업계에서 보는 거는 오아시스가 신선식품 유통 쪽에서 거의 몇 안 되는 흑자 회사거든요. 네. 23년도 기준으로 매출이 한 4,755억 원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133억으로 흑자를 내고 있고 21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흑자를 내고 있던, 그러니까 적자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점이 좀 차별화되는 스타트업이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매출 성장 속도는 좀 느린 거예요. 매출이 21년도에 한 3,500억 원이었던 거에서 23년도에 한 4,700억 정도로 한 30% 정도 성장을 했는데, 네. 물론 이것도 많이 성장한 거긴 하지만 시장에서 충분히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에는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23년도에 IPO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높은 가치로 평가를 받지 못해서 IPO를 중단했었어요. 그래서 티몬을 인수하는 게 어쨌든 티몬이 거래 2조 원 규모의 서비스였으니까, 그리고 가입자 수도 한 400에서 500만 명 정도로 오아시스의 2배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아시스의 약점이었던 빠른 규모의 성장, 이룰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아시스는 그동안 계속 흑자를 냈던 기업이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작년 기준으로 한 1,400억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티몬의 매각 금액이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청산 가치 136억 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 뭐 200억 언저리에서 결정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구매할 만한 충분한 현금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큰 규모의 플랫폼을 좀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나. 다만 우려하는 시선들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네. 티몬의 이미지 자체가 많이 훼손됐잖아요. 브랜드 가치가. 맞아요. 그래서 그 4,500만 명이 과연 의미 있는 숫자일까? 거래 3조, 4조도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할 때 얼마나 유지가 될까? 맞아요. 이런 부분도 불확실한 점이 있고, 또 사실 오아시스는 흑자를 내고 있는 그 현금 구조가 탄탄한 기업이라는 게 되게 장점이었는데, 네. 완성 적자 내고 있었잖아요, 티몬은. 맞아요. 그런 데를 인수하면서 뭔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돼서 기존의 장점이 퇴색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오아시스 입장에서는 약간 초강수를 둬서 이 기회로 뭔가 키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미지 훼손이 진짜 심해서 티몬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판매나 구매가 가능하게 된다고 해도 그거를 원래 그 구매 규모로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릴 것 같긴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듯이. 그쵸. 근데 그걸 감수하고 어쨌든 이 의사를 밝히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신기하긴 하네요. 어쨌든 티몬 입장에서는 인수자가 등장을 해서 굉장히 다행인 부분이고, 기업 그쵸. 회생을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외에 이 사건의 여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또 봤더니, 네. 당시에 미정상 금액 중에 여행 상품들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그 여행 업계가 입은 피해 금액이 한 1,000억 원 정도 규모로 추산이 되는데, 티몬이 오아시스에 매각이 되더라도 그 미정상금에 대한 변제율이 굉장히 낮을 거다, 1%에 미치지 못할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서 여행 업계는
이 티몬의 기업 회생 절차에도 불구하고 뭔가 손실을 떠안게 되는 흐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한국 소비자원은 고객의 피해액을 일단 여행사한테 부담하라라고 판단을 내렸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판단을 내리면 원래는 여행사가 먼저 소비자한테 변제를 해주고 티몬 측에 돌려받는 구조일 텐데 이렇게 회생 신청을 해버린 상황에서 매각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변제가 가능할지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네. 여행업계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예 변제 금액이 너무 적으면 이후에 뭔가 다시 시작하더라도 이 플랫폼에 들어오지 않겠는데요? 그러네요. 이게 향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그리고 Q10 계열사 중에 네. 인터파크 쇼핑 인터파크 도서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거기는 이름을 바꿨어요. 사명을 바꿨어요. 그 바이즐 북스라는 사명으로 변경을 해서 이제 새로운 이름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 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업 회생과 별개로 정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재판은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재판이 4월 8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긴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긴 싸움이 되겠죠. 네. 그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입장이 다른데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검찰 측 같은 경우는 경영진이 대규모 정상금 미지급 사태를 예견하고도 무리하게 사업을 이어간 것이 사기에 해당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또 변제 능력이 없는데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주겠다고 한 점. 그 초반에 회사의 대응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특히 적극적인 기망에 해당한다. 라는 입장이고 반대로 구 대표 측은 이제 이커머스 사업의 특성상 이것은 사기가 아니다. 티몬 위메프의 사업 모델이었죠. 역마진 판매 방식은 이커머스 사업의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사기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내가 이커머스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테니 PPT 형태로 설명할 기회를 달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게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초반 대응이 진짜 중요했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구 대표 측의 주장도 네.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고 보여져서 향후 이 법정 다툼이 어떤 쟁점 하에서 어떤 결론으로 날지 그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구 대표 외에 다른 임직원들은 네. 내가 대표가 아니라서 내가 총 책임자가 아니라서 모른다. 라는 입장으로 일단 다 빠진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결론이 나려면 아직 멀었겠지만은 긴 싸움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네. 오아시스가 어떻게 할 계획인 건지 좀 궁금한 게 네. 이 티몬 브랜드도 사명 안 바꾸고 그대로 쓴다 하더라고요. 오, 진짜 너무 대단한데요? 그럼 분명히 뭔가 사업 운영하는 중에도 저런 법적 이슈들이 계속 생길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이걸 PMI를 하고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걸지 그 그림이 궁금해지네요. 그러게요. 이거는 저희 오늘 또 엉망 뉴스에서 다룬 것처럼 또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 같이 살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결국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그거를 최대한 빨리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엉망 뉴스는 좀 흥미로운 소식 하나와 다소 어두운 소식 하나
그래도 이것도 희망이 피어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인수자가 생겼다는 거는. 맞아요. 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엉망 뉴스였습니다.